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욕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쉬운 사주학 이야기 8번째 시간 양팔동, 음팔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주 상담할 때 사주를 봐달라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정확하게 알아내면 그 사람의 운도 맞출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느낌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사주에 양기운이 많은지 음기운이 많은지를 봐야 됩니다. 사주 이론에서 양팔동, 음팔동 이론이 있는데요. 이 양팔동, 음팔동 이론이 그 사람의 음기운이 많은지 양기운이 많은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팔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팔동은 사주팔자가 모두 양기운으로만 된 명식입니다.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요.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주 강약과 상관없이 양팔동 사주는 강사주로 보면 되고요. 성격이 급하니까 실수도 많고요. 지기 싫어하니까 대인관계에서 도태되는 약점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그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직설적으로.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좋지 않게 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음팔동입니다. 음팔동은 사주팔자가 모두 음기운으로만 된 것이고요. 음기운이 많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면도 있고요. 암울하지만 속으로 도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팔동인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합니다.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고요. 한번 섭섭하면은 그 섭섭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죠. 양팔동의 사람은 그 당시에 섭섭하더라도 그때 다 털어버리고 이걸 끝까지 갖고 가진 않는데요. 음팔동의 사람은 그 당시에 본인의 섭섭했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가지고 가죠. 그래서 신중한 면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성격은 까칠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까칠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 까칠한 것보다는 속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졌고요.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음팔동 사주는 이런 완벽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강한 이런 성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그 다음에 기술자 이런 것이 잘 맞고요. 양팔동의 사주는 리더십을 갖고 가려고 그러죠. 대인관계에서 상대보다 리더십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라든가 트레이너,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 잘 맞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팔동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신년, 병술월, 갑인일, 임신시생입니다. 일주가 갑인일주죠. 나와 같은 오행 볼까요? 나와 같은 오행은 일지에 임목이 있고요. 나를 돕는 오행은 시간에 임수가 있네요. 그리고 남의 세력을 보면은 시지의 신금, 월간의 병화, 월지의 술토, 연주에 큰 쇠기운들이 있습니다. 관인상생이 되었죠. 이 신금이 임수를 돕고요. 임수가 나무를 돕습니다. 나무의 힘도 상당히 세졌고요. 사주도 약하지 않죠. 그리고 월간의 병화, 식상을 돕죠. 이 사주는 불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양팔동에 불기운이 양기운을 의미하죠. 양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된 사주죠. 이런 사주가 전형적인 양팔동의 사주입니다. 양기운이 강하고 불기운이 강하니까 성격이 급하겠죠. 요거를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결국에 가서는 이 이미지만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 악인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악인전에서 이 양팔동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었는데요. 보시면은 마동석 씨가 열연한 조폭 두목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전형적인 양팔동의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동석 씨가 양팔동의 사주가 아니라요, 악인전에서 나온 주인공, 조폭 두목이었던 주인공의 성격이 양팔동의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팔동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개축년, 신유월, 정미일, 개묘시 생이네요. 일간이 정화일간이죠. 정화일간은 뾰족하죠. 어떤 뾰족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겠죠. 사주 형국을 볼까요? 나를 돕는 오행. 나를 돕는 오행은 시지에 묘목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오행은 뭐 미토 안에 정화 정도 있습니다. 남매 세력을 보시면은 시간의 개수, 월주의 작은 쇠 조각들, 연간의 개수, 연지의 축토가 있습니다. 사주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사주가 강하진 않고 남의 세력 중에 보면은 월주의 이 작은 쇠 조각이 연간의 개수를 생하게 되죠. 은근히 물기운이 강합니다. 물기운은 음기운을 얘기하죠. 음팔동에 물기운이 강한, 이 음기운이 강한 모습을 보면은 약간 암울한 모습도 보이고요. 사주가 약하면서 암울한 모습도 보이고요. 이 정화일간이 이 뾰족한 느낌을 주죠. 뾰족한 촛불의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일지미토가 양인살이죠. 양인살도 뾰족한 칼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런 걸로 인해서, 요런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사주의 음기운이 더 강해졌죠. 이 물기운, 음기운, 그 다음에 미토의 양인살. 악인전의 캐릭터를 보면은, 영화 악인전의 캐릭터를 보면은 범인으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김성규 씨가 열연한 범인 역할인데요. 이 음팔동의 어떤 이미지를 요 범인으로 역할을 한 김성규 씨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씨가 뭐 음팔동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성규 씨가 열연한 이 범인 역할, 악인전에서 전형적인 음팔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양기운과 음기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잘 그려야 됩니다. 이런 느낌들을 잘 갖고 이 양팔동, 음팔동을 공부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양팔동, 음팔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로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